오늘 실습 내용은 이제 피벗 테이블부터 시작할 겁니다. 피벗이라고 해서 설명이 나와 있네요. 뭐 중심축, 주축을 중심으로 회전하다 이런 뜻이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무엇을 기준으로 정렬하는 거고 움직이는 건지를 한번 해보도록 할 겁니다. 먼저 데이터를 블럭을 잡으시고요. 이것도 사실은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나머지 줄들이 붙어 있잖아요. 붙어 있어서 불편한 거고요. 사실 다른 데를 클릭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삽입에 가서 피벗 테이블 명령을 걸면은요, 원 데이터가 어딥니까? 물어요. 그럴 때 마우스로 그때 드래그 하셔도 돼요. 아니면 우리처럼 처음부터 블럭을 잡고 들어가면 피벗 테이블에 들어가서 블럭을 잡은 데를 기준으로 작업을 하니까 수월하게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데이터가 위아래가 분리가 되어 있는 경우라면, 분리가 이렇게 첫 번째 줄하고 이렇게 데이터가 분리가 되어 있다면 이 안에 클릭만 해놓고 피벗 테이블 들어가셔도 자동으로 블럭을 잡습니다. 지금은 보다시피 위아래가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블럭을 잡고 들어가자. 그래야 좀 수월하지 않겠냐라는 거죠. 자, 삽입에 가면 피벗 테이블 그림이 있고 피벗 테이블 글자가 있고 화살표가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자, 화살표를 눌러 보시면은 두 개가 보일 겁니다. 두 개. 이 둘 중에 위에 거가 그 위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피벗 테이블만 할 거야 그러면 클릭해서 피벗 테이블 클릭 이건 안 하시고 그냥 위에 있는 그림을 클릭하시면 바로 피벗 테이블로 들어가는 거예요. 단지 피벗 차트를 만들려면 당연히 피벗 테이블에 와서 피벗 차트로 와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을 거라면 그냥 위에 그 그림을 클릭해도 된다. 자, 그 다음 우리 시험은 항상 기존 워크시트에다 출력하라 그래요. 문제지 보시면 빨간색 지시사항으로 A의 25번째를 클릭하라고 되어 있어요. A의 25번째에다가 출력하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새 워크시트가 아니라 기존 워크시트이기 때문에 기존 워크시트 클릭하면 커서가 이제 들어갈 수가 있고요. 마우스로 A의 25번째를 클릭하면 알아서 주소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 돼요. 그럼 피벗 테이블이 만들어질 준비가 된 겁니다. 자, 이때 이 피벗 테이블이라고 적혀있는 동네가 아닌 다른 데를 클릭하면 워크시트가 되는 거고요. 피벗 테이블로 적혀있는 이 동네를 클릭하면 저 상단에 피벗 테이블과 연관된 메뉴가 또 떠요. 저 상단에 다른 데 클릭하면 그냥 보기 메뉴로 끝나요. 근데 피벗 테이블 클릭하면 피벗 테이블 메뉴가 별도로 나타난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때 이 필드 목록은 마우스를 끌어다가 이렇게 가져가셔도 되고 뭐 없애도 돼요. 없애도 되는데 필드 목록을 누르면 나타나고 다시 누르면 사라지고 그런 겁니다. 뭐 특별한 건 아니에요. 예, 이건 특별한 건 아니니까. 자, 여러분들은 이제 이걸 갖고 작업을 하실 거고요. 저는 좀 보여드리기 수월하라고 이렇게 좀 끌고 갈 겁니다. 이렇게 보시기 좀 좋으라고 중앙에 좀 놓고 볼게요. 뭐 이렇게 옆에다 놓고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책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한번 볼게요. 일단은 A의 25번째다가 선택을 해서 피벗 테이블을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글자대로 진행할 겁니다. 2월 급여 계산 내역표에서 자, 위에 이름이 있어요. 이름 있잖아요. 그렇죠? 이름을 끌어다가 어디에다가 보고서 필터라는 곳에다가 넣고 이름을 보고서 필터에다 끌어다 놓으래요. 책에 그렇게 써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부서명이라고 되는 항목이 있는데 얘는 행 레이블에다 놓고 그러면 행 레이블이 지금 부서명이잖아요. 부서가 지금 원 데이터가 이만큼 있었는데 얘를 자세히 뜯어보니까 부서가 4개밖에 없는 거네요. 위에는 많이 보였지만 실제로 부서는 4가지예요. 즉 부분합할 때 그룹별 계산한 것처럼 딱 그룹이 보이는 거죠. 그 다음에 직급은 끌어다가 열에다 넣고 열 레이블에다 마우스를 끌어다 놓으시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오른쪽 밑에 시그마 값이라고 하는 영역이 있잖아요. 그렇죠.
시그마 값에는 상여금 끌어다 놓고 실수령액 끌어다 놓고 두 가지 끌어다 놨어요. 그런데 아까 우리 이론적인 게 설명할 때 뭐라 그랬어요? 이름 같은 글자들은 끌고 오면 개수로 나오고 숫자를 끌고 오면 합계로 나온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문제는 상여금은 합계가 아니라 최대값이고 실수령액은 합계가 아니라 평균이잖아요. 항목을 바꿔야죠. 함수를 바꾸는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바꾸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요거 요 화살표를 클릭하시면 값필드 설정이라고 있어요. 필드값 설정하는 거예요. 거기 가셔가지고 최대값이라고요? 최대값으로 선택해서 바꿔주시면 돼요. 최대값이 됐어요. 그렇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여기 지금 상여금이 최대값이고 실수령액은 평균이었죠. 그럼 여기다가 놓고요. 더블 클릭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여기다 더블 클릭하시면 안 되고요. 여기다 더블 클릭하면 이상한 현상 나타나니까 하시면 안 되고, 요 글자가 있는 합계라고 되는 이 글자를 더블 클릭하면 평균으로 바꿔라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 오른쪽 눌러서 필드값 설정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저 상단에 옵션에 가서 필드를 설정해라 하는 경우도 있어요. 방법이 하나, 더블 클릭, 오른쪽, 여기 클릭, 네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쓰시면 돼요. 그래서 얘를 평균으로 바꾸시면 합계가였던 상여금이 최대값으로 바뀌었고 합계였던 실수령액이 평균으로 바뀌었어요.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이 피벗 테이블 목록에서 처리할 거는 다 한 거예요. 요렇게 지금 결과가 나온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줄 끝에 보면은 그렇게 계산한 후 열 합계, 여기 보면 합계 있잖아요. 이 합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 합계, 이게 행합계죠. 가로 합계니까.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는 뭐예요? 세로 합계잖아요. 세로 합계. 행과 열의 합계가 보이는데 이거를 표시하지 말래요. 그럴 때 하는 방법은 다른 곳이 아니라 피벗 테이블에 가서 피벗 테이블 옵션 메뉴에 가셔서 옵션이라고 누르시면 돼요. 여기서 오른쪽 누르고 옵션도 있어요. 옵션도 있습니다. 여기서 클릭하셔도 되는데 위에 옵션이 있으니까 옵션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때 요약 및 필터, 요약 및 필터에 가시면 행의 총합계 표시 안하고 열의 총합계 표시 안하고 둘 다 빼라고 했으니까 빼시면 돼요. 두 가지를 빼시면 돼요. 그리고 확인 누르면 빠져요. 자, 피벗 테이블에 관한 문제는 위에 상단에는 홈이니 뭐 수식이니 데이터니 이게 아니라 처음에는 원 데이터를 블럭 잡아서 삽입해 가서 피벗 테이블을 만들었잖아요. 만들고 나면은 피벗 테이블이라는 메뉴판에 들어와서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오른쪽에는 이 목록판을 이용해서 마우스를 끌고 다니면 그렇게 만들어지고요. 여기에 대해서 필드값 설정을 바꿔야 되기도 하고 옵션이라는 항목에 들어가서 요약된 결과를 표시할 거냐 말 거냐 하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되고, 특별한 거는 요 두 개, 요약 및 필터에 가서 행과 열의 총합계를 표시할 건지 말 건지, 그 다음에 간혹 보면은 레이아웃 및 서식에 가서 셀 병합을 해라 하는 경우도 있고요. 비어있는 셀, 여기 빈 셀도 있죠. 비어있는 데가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비어있는 곳에다가 예를 들어서 비어있음 뭐 이렇게 글자를 써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근데 그건 하라 그러면 쓰면 되고 지금은 그런 말 없으니까 안 쓰면 되는 거고. 그 다음, 그러니까 위에 문제지가 세 줄인데 뭐 보고서 필터는 이름은 보고서 필터로 끌고 왔고 부서명은 행에다 끌고 왔고 직급은 열에다 끌고 왔고 그런 작업은 했어요.
그 다음에 옵션에 들어가서 총합계를 표시하고 말 거냐 하는 거 체크해 줬고요. A의 20번째부터 시작한 건 맞고요. 그 다음 값 영역의 표시 형식은 값 영역 여기 얘들 있잖아요. 얘들 블럭을 잡으셔서 얘들 어떻게 하래요? 숫자 범주와 천 단위 구분 기호를 사용해서 지정을 하래요. 어떻게 한다 그러면 여기서 오른쪽 누르고 여기 필드 설정하면 되겠네. 뭐 이 책에는 오른쪽 눌러서 필드 값 설정하라고 되어 있는데 요 위에 필드 설정이 있잖아요. 그거 누르셔도 되고, 그래서 어디에 가서 표시 형식에 가서 값 필드 설정에 있는 표시 형식 셀 서식에 가서 값 표시 형식, 저기 표시 형식에 가서 숫자에 가서 천 단위마다 구분 기호 찍어주라고. 책에서 하라는 대로 그렇게. 그럼 천 단위마다 구분 기호 찍혔나요? 근데 지금 뭐뭐는 찍혔어요? 상여금은 찍혔죠. 상여금의 최대값에는 컴마가 찍혔는데 평균은 안 찍혔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 필드 설정에 들어가서 평균 거 있잖아요. 평균 거 어디로 가야 되나? 여기 가면 되겠네. 여기다 놓고 필드 설정에 들어가서 평균은, 아까는 블럭을 잡고 했는데 블럭을 굳이 잡지 않고도 여기는 상여금이잖아요. 얘도 상여금이고요. 여기도 상여금이잖아요. 그럼 이 상여금 자체를 쉼표 스타일을 여기서 찍는 게 아니라 값 필드 설정에 들어가서 천 단위마다 구분 기호를 찍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 되고요. 평균도 마찬가지예요. 평균도 클릭하고 필드 값 설정에 들어가서 얘도 숫자에 가서 천 단위마다 구분 기호를 찍어주라 그러면 얘만 찍히는 게 아니라 평균이나 평균은 다 그렇게 찍혀요. 요렇게 블럭을 잡아서 홈 탭에 있는 쉼표 스타일 찍는 게 아니라, 이거 찍는 게 아니라 또 셀 서식에 들어가서 천 단위 구분 기호를 찍는 게 아니라 각각 그렇게 하래요.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블럭 잡고요. 이렇게 블럭 잡고 컨트롤 1번 셀 서식에 들어가서 천 단위마다 구분 기호 찍어주면 돼요. 한꺼번에. 그래도 돼요. 그 결과는 동일합니다. 근데 쉼표 스타일 찍는 건 아니에요. 이거 찍으면 안 돼요. 그럼 답이 달라져요. 이걸 찍는 순간 약간 밀려나가요. 숫자가 밀려나가요. 그러면 안 되고 컨트롤 1번 들어가서 아까는 일반이었었잖아요. 이렇게 썼는데 상여금 필드 설정 눌러서 여기 와서 숫자 이렇게 바꿨고 따로따로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한꺼번에 블럭 잡아서 컨트롤 1번 숫자에 가서 천 단위마다 구분기호 찍어라. 그래도 같아요. 근데 가장 좋은 거는 문제지에서 하라는 대로 하는 게 가장 수월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남은 게 뭐가 남았나 볼까요? 피벗 테이블에 스타일이 있어요. 스타일. 옵션 말고 옆에 디자인이라는 항목에 가서 피벗 테이블 스타일이 있는데 그 스타일에 가면은 밝게, 보통, 어둡게 세 가지 그룹이 있고요. 책에는 보통이라는 거에 6번 하래요. 6번 1, 2, 3, 4, 5, 6 보통의 6번째 거를 클릭하래요. 어디 들어온지 아시겠죠? 옵션에 가서는 옵션이나 필드 값 설정하는 거 이런 걸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디자인에 와서 피벗 테이블 스타일이 있는데 이 스타일 중에는 밝게, 보통, 그리고 어둡게 세 가지 그룹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문제는 밝게도 아니고 보통이라는 항목에 가서 6번 하래. 6번 1, 2, 3, 4, 5, 6, 7, 8 하고 쭉 숫자가 있으니까 피벗 스타일 보통 6 이거를 하래요. 그래서 클릭하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밑에 보이는 거죠.
근데 실제 시험 답안 문제지에는 이 결과가 안 보입니다. 제공을 안 해줘요. 내가 직접 다 해야 돼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볼게요. 문제는 피벗 테이블을 망쳤어. 그럼 얘를 지우고 다시 작업해야 돼요. 지울 때는 이렇게 블럭 잡아서 못 지워요. 이렇게 잡아야 돼요. 이렇게 줄 이렇게 내용이 셀이 아니라 줄번호들을 블럭 잡으면 줄이 이렇게 이제 블럭이 되잖아요. 그리고 오른쪽 눌러서 삭제하면 깨끗이 삭제가 돼요. 그리고 나서 피벗 테이블을 다시 작업하셔야 돼요. 근데 굳이 할 필요는 없고. 자, 책대로 한번 다시 볼게요. 123쪽 위에 영역 블럭 잡아서 삽입해 가서 피벗 테이블 클릭했죠. 그래서 화면 밑에 보시면 2번 그림 보시면은 기존 워크시트에다 클릭하겠다라고 하고 AS 20번째를 마우스를 클릭하고 확인 눌렀어요. 순서가 1, 2, 3, 4 나와 있습니다. 페이지 넘겨서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 피벗 필드 목록에 가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대로 순서대로 나에 끌고 들어오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어떤 거는 최대값, 어떤 거는 평균 바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125쪽에 5번 책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여기 피벗 테이블에 나와 있는 항목에 가서 필드값 설정하는 걸 했었어요. 값필드 설정을 이렇게 하셔도 되고, 저 상단에 있는 필드 설정 누르셔도 되고, 숫자가 아니라 항목을 더블 클릭해도 된다 그랬어요. 근데 더블 클릭하는 건 좀 처음에는 모를 수 있으니까 오른쪽 눌러서 필드 설정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게 제일 수월해요. 그렇게 해서 최대값으로 바꾸고 평균으로 바꾸고 이렇게 바꾸시면 교재 126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얘를 뭐를 해야죠? 옵션 들어가야 되는데, 옵션도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옵션 들어갔죠. 그렇죠? 상단에도 옵션이 있긴 있는데, 그럼 옵션에 들어가서는 요약 및 필터에 가서 요약한 결과를 보일 거냐 말 거냐 하는 거, 요거 그런 거. 그 다음에 표시 형식에 가서 여기 설정에 가서 표시 형식에 가서 어떻게 하라 그랬죠? 최대값은 숫자 범주에 가서 천 단위마다 구분기호 넣어주고, 그 다음에 수령액도 평균도 설정에 들어가서 표시 형식에 들어가서 숫자 범주에 천 단위마다 구분기호 찍어줬고, 그렇게 각각 해주는 과정이 12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8쪽 상단에 보면은 같은 방법으로 평균값도 그렇게 필드값 설정을 해서 천 단위마다 구분기호로 지정을 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디자인의 요소가 가서 디자인에 가서 전체 보기를 해가지고 보통 몇 번째 건지 선택해 주시면 그렇게 따라서 간다라는 거. 예. 그렇게 한 것이 128쪽까지가 나온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거 있었죠. 여기 지금 기본급이 1800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니다, 상여금하고 실수령액이죠. 상여금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1800인데 제가 이걸 바꿔볼게요. 뭐로 바꿀 거냐면요, 어마어마하게 큰 숫자로 바꿔볼게요. 어마어마하게 커졌잖아요. 근데 여기는 어때요? 반영이 안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피벗 테이블에 와서 세로 고침이라는 걸 눌러야만이 그때 반영이 된다. 이 값을 바꾸고 싶어도 이것을 바꿨다고 해서 피벗 테이블에 반영되는 게 아니라 피벗 테이블에 가서 옵션에 가서 세로 고침을 눌러야만이 그때 비로소 반영이 된다. 아까 이론적인 거 설명드렸을 때 나왔던 거 그거. 자, 기출 01로 한번 가볼게요. 131페이지 문제입니다. 얘는 약간 좀 달라요. 자, 지금은 1번 줄 제목하고 3번 줄서부터는 데이터가 구분되어 있네요. 위아래가. 그러면 이렇게 블럭 잡지 않고 이 안에다 클릭해 놓고 삽입해 가서 피벗 테이블 들어가도 된다 그랬어요. 가장 좋은 건 블럭 잡고 들어가는 거고, 삽입해 가서 피벗 테이블
이때 기존 워크시트고요. 기존 워크시트 어디냐면은 AS 21번째라고 문제지에서 써 있고요. 그럼 자동으로 위치가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확인 눌러주시면 피벗 테이블이 이제 목록이 만들어지고요. 이때 이제 이걸 가지고 처리할 건데, 자, 문제지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제품 코드는 어디에? 보고서 필터에다 놓고, 판매 일자는 행 레이블에 놓고, 판매 형태는 열 레이블에 놓고, 그리고 오른쪽 밑에 시그마 값에는 납품 수량, 반품 수량, 그래서 합계를 구하래요. 다행히도. 그러면 얘는 안 건드려도 되죠. 그렇죠. 근데 이제 뭐라고 또 주문이 들어온 게 뭐냐면, 시그마 값이라는 기호 있죠. 요거 시그마 값을 행 레이블로 이렇게 끌어다 놓으래요. 결과가 달라져요. 아까는 판매 형태 밑에 있었잖아요. 판매 형태 밑에. 그래서 판매 형태가 부품이냐 완제품에 따라서 그 값이 보이는 건데, 이 시그마 값을 판매 일자 밑으로 끌고 가면 날짜 밑으로, 날짜 옆으로 가서 날짜별로 결과가 보인다라는 거죠. 이거는 결과를 보고 내가 유추하는 게 아니라 하라는 대로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세 줄에 걸친 문제 지시사항대로 했고요. 빨간 지시사항 A 21번째 만들었고요. 자, 개요 형식으로 지정하래요. 자, 개요 형식은 뭐냐면, 디자인에 오시면은, 옵션 말고 디자인에 오시면은 보고서 레이아웃 있죠? 클릭해서 뭐 개요 형식 이렇게 하래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개요 형식으로 바꾸시오 라고만 써 있지 않고, 보고서 레이아웃을 개요 형식으로 하시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이 보고서 레이아웃이 옵션 메뉴에 있는지 디자인 메뉴에 있는지는 수감자가 알아서 찾아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커말 자격증 상공회의소 시험은요 수월해요. 사실은 어디 가서 어떤 거를 선택해서 이렇게 하시오 이렇게 알려주잖아요. 근데 중간 과정을 하나 생략을 해놓죠. 디자인 메뉴에 있는지 옵션 메뉴에 있는지는 내가 찾아가야 되고, 디자인 메뉴에 있는 걸 알면은 레이아웃에 가서 KO 형식 클릭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대로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데이터들 결과 데이터들 있잖아요. 얘들은 그냥 리본 메뉴에 있는 쉼표 스타일로 하래요. 쉼표 스타일 이거 하래요. 아까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필드값 설정에 들어가서 여기 가서 표시 형식에 가서 숫자 항목에 가서 천 단위마다 구분교 찍으세요 이렇게 하라 그랬잖아요. 이번에는 그게 아니라 그냥 리본 메뉴에 있는 쉼표 스타일 찍으래요. 그럼 찍으면 돼요. 자, 데이터를 블록 잡고 블록을 잡았잖아요. 그렇죠? 쉼표 스타일 찍어주면 돼. 그럼 쉼표 스타일 찍혔죠? 그럼 찍혔잖아요. 이렇게 해요. 그러면 끝.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부품 보이래요? 완제품 보이래요? 부품 말고 완제품만 보이래죠? 부품 말고 완제품만 보이라 그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판매 형태 화살표 눌러서, 이게 어떤 그 기능이에요? 필터잖아요. 필터 가서 부품은 빼래요. 완제품만 보이래요. 완제품만 보이잖아. 부품은 안 보이고. 그리고 또 뭐 하래요? 월 단위로 그룹을 지래요. 날짜가 있는데 날짜가 1월달도 여러 개, 뭐 3월달도 여러 개 막 정신없어요. 그래서 날짜에 가서 오른쪽 누르고 그룹. 근데 월별 그룹, 월에 체크되어 있을 거예요. 월에 이렇게 월에 체크되어 있을 거예요. 월에 체크되어 있으면 월에 체크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그럼 클릭하시면 돼요. 클릭 체크되어 있지 않습니까? 확인 누르면 지금처럼 1월, 2월, 3월 하고 월별로 착 정리가 돼요.
이제 그룹을 지정하는 거는 오른쪽 눌러서 그룹을 짓는다. 이거. 아니면 여기도 있나요? 여기도 그룹 짓는 게 있네요. 그룹 선택 뭐 이런 거 있겠네. 그렇죠? 이게 아까는 날짜별로 돼 있었잖아요. 날짜별로. 이렇게 날짜별로 돼 있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라? 그룹 선택을 해서 월별로 그룹을 지으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월별로 다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책에는 지금 답을 보여주고 있지만 실제로는 답이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걸 정확히 했나 안 했나 모르죠. 연습을 해보시면 되니까. 이렇게 연습을 해보시면 되니까. 자, 기출 02로 가볼게요. 기출 02는 좀 달라요. 이제 그 차트예요. 자, 데이터가 이렇게 있네요. 데이터가 이렇게 있네요. 이 데이터를 블럭을 잡고 삽입해 가서 피벗 테이블에 있는 피벗 차트를 누를 겁니다. 이 문제는 피벗 테이블과 피벗 차트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피벗 테이블 누르면 피벗 테이블만 나오고 피벗 차트를 누르면 피벗 테이블과 피벗 차트가 같이 만들어져요. 자, 그럼 피벗 차트를 하라 그랬으니까 피벗 차트를 클릭해 볼 겁니다. 그럼 동일해요. 기존 워크시트에다 할 거고요. 책에는 A 15번째부터 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A 15번째 클릭해 주시면 되고 확인 누르시면 돼요. 아까하고 다른 게 뭐가 나온다? 테이블도 나오고 차트도 나오고. 그러면 책에서 지시하는 대로 한번 끌고 가볼게요. 과정 코드는 보고서 필터에, 등급은 축 필드에, 또 시그마 값에는 뭐 근무 점수의 평균, 경력 점수의 합계 끌어다 놨어요. 그랬죠? 그런데 지금 둘 다 합계로 나왔는데 근무 점수는 뭐로 나와야 돼요? 근무 점수는 평균 나와야죠. 그러니까 근무 점수를 평균으로 바꾸시면 되고 경력 점수는 합계 그대로 두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보세요. 지금 피벗 테이블 만들었죠? 피벗 차트 만들었죠? 다 만들었어요. 마지막 거 하나. 피벗 차트 보고서가 나왔는데 이 피벗 차트를 어떻게 할 거냐면요. 차트를 이동할 거예요. 피벗 테이블이 아니라 차트를 클릭하시면 차트 메뉴가 따로 나와요. 얘는 피벗 테이블 메뉴고 이건 피벗 테이블 메뉴고 차트를 클릭하면 피벗 차트 메뉴가 별도로 떠요. 이때 첫 번째 요소에 가시면 차트를 이동하라고 나와요. 아니면 여기서 오른쪽 눌러서 차트를 이동해도 되고요. 어디로 이동하라고 되어 있냐면은 새로운 시트에다가 하래요. 새로운 시트에다가 확인 누르면 끝났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아까 거는 테이블이고요. 그 밑에 보면 차트 1이라고 써 있는 거 있을 거예요. 차트 1. 얘는 차트고요. 따로따로. 아까는 얘가 한 곳에 모여 있었는데 따로따로 하라 그래서 따로따로 했습니다. 자, 이때 중요한 건 뭐라 그랬죠? 자, 여기 있는 데이터가 변동이 되면은 근무 점수가 20인데 제가 20이 아니라 2000으로 바꾸면 얘가 변동된다 안 변동된다? 안 되고 옵션에 가서 뭐 한다? 세로 고침을 눌러야 되겠죠? 그럼 피벗 차트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아직 변동이 안 됐죠? 얘를 세로 고침 눌러주면 근무 점수가 확 올라갔어요. 그렇죠? 그러면 차트도 올라가죠. 뭐. 자, 문제는 뭐냐면 이 피벗 테이블을 내가 망쳤다고 생각해서 삭제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얘를 삭제하면 차트 이거 이 차트는 어떻게 된다? 일반 차트로 간다. 일반 차트로 간다. 그러니까 얘가
삭제를 안 하고 되돌려 놓으면은 그때는 피벗 차트로 가는 거고. 예. 그렇게 아까 이론적인 설명이 그 얘기예요. 다른 건 아니고. 해설도 나와 있으니까는요. 덱에서 하나씩 풀어 보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좀 어려운 거였었고요. 쉬운 거 들어갈게요. 134쪽에 나와 있는 11번째. 선생님 저 133쪽에요. 예. 풀이 중에서 9번 있잖아요. 1번에 9번? 네, 그건 뭐예요? 아, 쉼표 스타일 찍어주는 거요? 네. 아, 책에서는 이렇게 썼네요. 블럭을 이렇게 안 잡고 저는 이렇게 잡았었잖아요. 네. 근데 사실 데이터가 여기만 있고 요렇게 있고 요렇게 있잖아요. 여기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책에서는 이렇게 따로따로 블럭을 잡은 것 같아요. 이렇게 따로따로. 그래서 쉼표살을 준 것 같은데 뭐 그래요. 그냥 한꺼번에 블럭 잡아서 쉼표살 넣으면 되지. 그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11번째 데이터 표인데요. 데이터 표는 되게 쉬워요. 데이터 표라고 하는 기능은 뭐냐면은 특정한 값의 변화에 따라서 결과값의 변화를 표 형태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 표예요. 자, 여기 지금 광개토라는 학생이 시험을 봤어요. 90, 80, 70을 받았어요. 되게 잘 봤어요. 그래서 여기 합계가 나왔는데 합계는 숫자로 240을 쓴 게 아니라 자세히 보시면 공식이 들어있죠. 세 가지 합계를 구하라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어라? 영어는 기본 했네. 수학과 국어가 마음에 안 들어. 수학은 영어는 이렇게 점수를 한번 올려보자. 그러면 합계가 현재는 240이지만 영어 90은 그대로 유지하고 수학이 바뀌고 국어가 바뀐다면 합계가 어떻게 변동될 건지를 한번 분석해 보자 이 얘기예요. 그때 여기 비어있죠? 이 비어있는 공간에 요 함수가 들어와야 돼요. 근데 책에는 뭐라고 써있냐면요, 이 함수를 복사해서 여기다가 붙이래요. 이렇게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는 하고 얘를 클릭하세요. 나도 너랑 같아 이러면 돼요. 책에서는 공식을 직접 여기다 입력하세요 라고 했는데 얘를 복사해서 붙이는 게 아니고요. 이 안에 들어있는 공식을 복사해서 붙이는 거예요. 셀을 복사하면 큰일 납니다. 근데 귀찮은 거라 그러지 말고 비어있는 데서 뭐라고 하냐면 는 너랑 같아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게 제일 수월하죠. 그게 제일 수월해요. 자, 이제 그 다음부터는 한번 진행해 볼게요. 자, 블럭을 잡으시고 데이터 탭에 가서 가상 분석에 가서 가상 분석, 가상으로 꾸며보는 거잖아요. 데이터 표 눌러보세요. 그러면 두 가지를 물어요. 행이 어딨니? 그래요. 자, 여기는 행이 뭐예요? 여기서 행이 뭐예요? 수학이 행이에요? 국어가 행이에요? 행은 줄이에요. 줄. 어느 게 줄이에요? 가로로 되어 있어요? 국어 점수가 가로로 되어 있죠? 그때 국어 점수가 여기 있잖아요. 얘를 클릭해 주시는 거예요. 요게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얘가 국어다. 그럼 열은 뭐죠? 열은 칸이죠. 칸. 그러니까 수학이 90, 100점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실제 수학은 어디 있어요? 얘는 가상으로 꾸미는 거니까 실제 수학은 여기 있잖아요.
실제 수학이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는 고정되어 있는 항목이고 지금 표에 국어 점수하고 수학 점수가 변동이 되는데 합계 공식을 여기다 넣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합계는 영어, 수학, 국어를 더하는 게 합계인데 영어는 표시가 안 돼 있지만 국어 점수는 어디에 있는 걸 가져올 거니? 국어는 얘가 국어니까 수학은 여기 있는 게 수학이니까 하고 확인 눌러주면 답이 나와요. 아리송하고 헷갈려요. 데이터 표가. 기출 01을 보시면 수화를 할 수 있어요. 기출 01 교재 136쪽에 가서 기출 01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대출금 2천만 원을 빌렸어요. 연이율 12%로 대출을 해야 돼요. 5년간 상환할 겁니다. 그래서 매달 44만 4,889원 정도를 상환할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계산을 다시 해봐야 돼. 상환 기간을 한번 바꿔볼까? 이자는 안 바뀔까? 이자? 2천만 원은 변동할 수 없으니까 상환 기간하고 이자를 한번 조정을 해갖고 매달 상환되는 금액을 한번 비교해보자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비어있죠? 비어있는 곳에 공식을 써줘야 되잖아요. 근데 보세요. 2천만 원은 숫자로 2천만 원, 연이율은 숫자로 연이율 12%, 기간은 5. 근데 상환 금액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뭔지 모를 이상한 함수를 썼어요. 우리 한 번도 배워보지 못한 함수입니다. 신경 쓰지 마시고 여기 비어있는 데다가 는 하고 너랑 같아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여기 공식이 들어있는 걸 확인했으니까 는 하고 얘를 클릭해주면 되더라. 책에서는 이 수식을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붙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하시려면 어려워요. 그냥 는 하고 얘를 클릭만 해주시면 된다. 그리고 이제 블럭을 잡고 가상 분석에 가서 데이터 표 묻죠? 행이 뭐예요? 행? 기간이죠? 기간이 요건가요? 얘가 기간이죠. 열은 뭐죠? 열은 칸이니까 이율이죠. 이율이 어디 있어요? 위에 있네. 12%. 확인 눌러주시면 상환 금액이 월별 상환 금액이 다 다르네요.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데이터 표에서는 행이 뭐고 열이 뭐고 하는 거, 행이 뭐고 열이 뭐냐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행은 얘가 행이니까 기간을 말하는 거고, 열은 얘가 열인데 연이율을 말하는 거고, 그거만 지정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데이터 표는 금방 작업이 끝나요. 더 이상 할 것도 없어요. 이게 다 해요. 이때 아까 그 이론적인 문제는 뭐라고 나오냐면 데이터 표를 하기 위해서는 꼭 수식이 있어야만 됩니다. 이런 얘기가 된 거예요. 얘를 난 44만 4천원 이렇게 매달 상환해야 돼 라고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공식이 들어가 있었잖아요. 공식. 반드시 공식이 들어가 있어야만이 이 상환 기간에 따른 이율에 따른 매달 상환 금액이 계산이 된다는 거예요. 12번째 시나리오 열어볼게요. 그리고 기출01 말고 무작정 따라하기로 갈 겁니다. 무작정 따라하기. 기출01 말고 무작정 따라하기. 138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제 시나리오를 우리가 또 실습을 해볼 건데요. 시나리오는 가상 상황을 통해서 예측해 보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가상 분석에 가서 시나리오를 들어갈 거예요. 근데 시나리오 관리자로 시나리오 들어가기 전에
바로 들어가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선행 작업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한번 볼게요. 무장점 따라하기 시트에 있는 AB라는 물품이 있어요. AB라는 물품이 있고 그 물품에 반품 수량이 있습니다. 반품 수량 19와 31이라고 적혀있는 얘들 이 반품 수량이 아래와 같이 다음과 같이 변동하는 경우에 반품이 줄어들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저 끝에 있는 매출액 합계 H15번째 셀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한번 가상으로 꾸며보자 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제가 이 19라고 적혀있는 글자를 29로 늘리면 금액이 줄죠. 얘는 30일이 아니라 40일로 또 늘리면 어떻게 돼요? 아까 값하고 지금하고 비교해 보시면 아까보다는 많이 줄었어요. 아까는 669만원이었어요. 그럼 이번에는 반품을 줄여 볼게요. 반품을 줄이면 매출이 늘어나요. 그러니까 현재 값이었을 때 얼마, 반품이 늘어났을 때 얼마, 반품이 줄어들었을 때 얼마 라는 상황을 한번 비교해 가면서 보자 이거죠. 무슨 의미인지는 아시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죠. 현재 값, 잠깐만요. 글자를 좀 크게 보여드릴게. 현재 값 얼마 그리고 시나리오 상태, 시나리오 상황 1이었을 때 얼마, 또 시나리오 상황 두 번째에서는 또 얼마 이런 상황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보여주자 하는 거예요. 우리 책에 보시면은 결과가 보이는데 이렇게 좀 보여달라 하는 거죠. 이렇게 그 작업을 우리가 이제 여기서 꾸미셔야 돼요. 자, 거기 보면은 하나, 둘, 세 번째 지시사항 보세요. 변경 셀에 이름이 있어요. 변경 셀에 이름이 있는데 이거를 먼저 하시는 게 수월하더라고요. 시나리오에 들어가서 마지막에 요약 버튼을 누를 거예요. 이 요약 버튼을 누르기 전까지 작업해 놓으시면 좋은데 시나리오 하다 말고 시나리오 하다가 중간에 나와서 또 이름 바꾸고 다시 또 시나리오에 들어가서 또 작업하려면 귀찮으니까 미리 작업해 놓고 가자 하는 거죠. 첫 번째 2의 5번째 셀, 얘는 이름 상자에다가 A 반품 수량입니다 라고 쓰래요. 요 19라고 적혀있는 이 숫자가 들어있는 2의 5번째 셀은 A 반품 수량이라고 이름을 지정을 해주고, 여기 2의 6번째 31이라고 적혀있는 얘는 B 반품 수량이라고 이름을 등록하래요. 그 다음에 저 오른쪽 끝에 있는 H 15번째 셀, 여기는 이름을 뭐로 바꾸냐면은 매출액 합계라는 이름으로 등록을 해 놓으래요. 매출액 합계로 등록 설정을 하래요. 엔터. 세 군데, 하나, 둘, 세 군데. 어떤 시험에는 이름을 지정하라는 말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지정할 건 없으니까 넘어가면 되고, 우리 문제는 셀의 이름을 변경하라고 했으니까는 이름 상자에다 클릭해서 이름을 써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시나리오 들어가시면 됩니다. 예. 변경 셀의 이름 다 고쳐 놓으셨죠? 세 군데. 자, 그럼 이제 위에서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요 두 개가 변동되는 거죠? 제가 노랗게 일부러 칠해드렸는데 이 두 개 값이 어떻게 변경되는 거예요? 10개가 감소되는 상황과 10개가 증가되는 상황을 설정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다른 데를 클릭하셔도 되고 얘를 블럭을 잡고 들어가는 게 수월하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그건 뭐 당장에 급한 건 아니니까 자, 뭐 아무 데나 클릭해 놓고 가상 분석
시나리오 관리자 들어갈 겁니다. 자, 문제에서 시나리오를 만들려고 했으니까 추가 버튼 누르시고 이때 시나리오 이름은 수익률의 한 칸 띄고 증가, 수익률의 한 칸 띄고 증가. 변경되는 셀은 제가 마우스를 클릭하고 들어간 자리가 변경 셀이었어요. 여기가 변경되는 게 아니죠. 뭐가 변동되는 거예요? 얘네들이 변동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여기를 클릭하지 말고 사실은 얘를 블록 잡고 들어가면 어떨까요? 라고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은 아예 처음부터 블록을 잡고 들어가요. 이렇게 알아서 해줘요. 그거는 당장에 급한 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시나리오 관리자에 들어가서 수익률의 증가, 그 다음에 변경되는 셀은 얘들이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시나리오를 하나 완성을 하기 위해서 확인 버튼 누르면 아까 블록 잡은 값이 19, 31인데 어떻게 바꿔드릴까요? 물어요. 그럼 문제 뭐라고 써있냐면 10개씩 감소시키래요. 그럼 19가 아니라 9, 31이 아니라 얼마? 21. 기존 값에서 10개씩 감소시킨 값을 처리하라고 되어 있어요. 확인 누르셔도 되고요. 추가 누르셔도 되고요. 확인 누르면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이때 추가를 누르면 돼요. 아예 처음부터 추가 누르셔도 되고. 자, 이번에는 수익률의 감소라는 시나리오를 하나 만들 겁니다. 이때 변경되는 셀은 아까랑 똑같은 두 군데 맞아요. 한 번 하고 나면 계속 지정되는 거니까 달러가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상관없습니다. 자, 확인 누르시고 19가 아니라 얼마? 29. 10개 증가시키라 그랬으니까 30일이 아니라 얼마? 40일. 자, 확인 누르면 시나리오가 어떻게 됐다? 시나리오가 어떻게 됐다? 만들어졌죠, 두 개가. 수익률의 증가란 시나리오 하나 만들었고요. 수익률의 감소란 시나리오를 만들었어요. 이 순서는 못 바꿔요. 여기서는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증가 시나리오 만들고 나중에 감소 시나리오 만들어야 돼요. 자, 이제 닫기 누르시고 만약에 여기 이름을 지정 못했으면 지금 이름을 지정하셔도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먼저 이름을 만들었죠? 하기 전에 요약 누르라는데 여기서는 어디? 책이 전에 요약을 먼저 누르라고 써있어요. 자, 지금 가상 분석에 가서 시나리오 관리자에 가면 요약을 누를 건데요. 이 요약 누르기 전에 제가 여기다 이 A 반품 수량 이름을 썼잖아요. 썼으니까 요약을 눌러도 되지만 만약에 이 이름 상자 이름을 못 썼으면 요약을 누르면 점수가 틀려요. 감점 당한단 말이야. 이름을 등록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름을 나중에 쓰셔도 상관없어요 라고 했고, 언제까지? 요약 버튼 누르기 전까지. 근데 우리는 지금 A 반품 수량, B 반품 수량, 매출액 합계라는 이름 세 군데 다 등록했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뭐 요약하시면 돼요. 네, 다른 건 절대로 건들지 마시고요. 자, 요약 누르시면 아까 요 두 가지가 지금 입력 상황이었잖아요. 그럼 어디가 변동되는 거라 그랬죠? 수익률? 아니죠. 매출액 합계 하나만 변동되는 거죠. 아까는 얘도 껌뻑, 쟤도 껌뻑 두 가지가 껌뻑거렸는데 어디가 껌뻑거리는 거다? 얘죠, 얘. 확인 누르시면 돼요. 그럼 이게 답이에요. 자, 여기. 현재 값은 19와 31이에요. 현재 값. 그 다음에 시나리오 상황 첫 번째, 수익률의 증가라는 상황에 대해서 시나리오를 만들어 보고 예상 금액을 만들어 보는 거고, 또 두 번째 시나리오 상황 두 번째 거를 만들어서 값이 변동되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변동되는지를 유추해 보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보여주는 거를 시나리오 보고서라 그래요. 자, 문제제 필기시험에는 실기시험은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하면 되는데
얘가 필기 시험에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면 현재 이 시나리오는 세 가지 시나리오가 형성되어 있는 거다. 이렇게 나와요. 시나리오가 세 개예요? 몇 개예요? 두 개죠. 얘는 현재 값이고 요거만 시나리오죠. 색깔이 회색으로 되어 있는 것만 시나리오고 하얀색은 뭐예요? 현재 값이에요. 근데 필기 시험에는 현재는 시나리오가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라고 떠요. 그러면 그 보기는 틀린 거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된다는 거죠. 자, 무작정 따라하기라는 시트에서 시나리오를 만들었죠. 그랬더니 시나리오가 어디에 생겼어요? 화면상에 보시면 무작정 따라하기 시트 왼쪽에 시나리오 요약이 생긴 거죠. 무작정 따라하기 시트에서 왼쪽에 생기는 거예요. 새로운 거를 생성시키면 왼쪽에 들어가요. 자, 이번에는 기출공일 들어갑니다. 문제를 한번 가볼게요. 142쪽. 자, 책에 뭐라고 써있나 한번 읽어볼게요. 연이율이 10.75%입니다. 10.75%입니다. 그런데 이 연이율을 10%로 시나리오 하나 만들어 보고 11.5% 시나리오를 만들어 보래요. 아까는 A 반품수량, B 반품수량 두 군데를 만들었는데 이번에는 그냥 2월 한 군데만 바꾸는 건가 봐요. 그러면 만기 금액이 어떻게 변할 거냐라는 시나리오를 만들어 보라는 거죠. 자, 그 전에 C의 다섯 번째 셀 얘를 뭐로 바꾸래요? 이름을 이율이라고 이름을 쓰래요. 이율. 그 다음에 C의 일곱 번째 셀 거기는 이름 상대에다가 만기 금액이라고 쓰래요. 이름 상대에다 이름을 두 군데 등록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군데 등록하셨죠? 그렇죠? 자, 그러면 아까 무작정 따라하기 같은 경우도 요 반품 수량 두 군데를 블럭 잡고 들어갔으면 수월했다 그랬잖아요. 다른 데 클릭했더니 다시 일로 와야 된다는 불편함이 있잖아요. 이번에는 10.75%라는 이율 자리를 클릭해 놓고 데이터 가상 분석 시나리오 관리자로 들어올 겁니다. 자, 시나리오를 없으니까 추가할 거고요. 첫 번째 시나리오는 이율 10%라는 이름으로 시나리오를 만들 거예요. 이율 10%. 이때 변경되는 셀은 아까 클릭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자동으로 반영이 됐고요. 확인. 자, 이때 10%니까 10%라고 쓰셔도 되고 0.1이라고 쓰셔도 되고 10%가 0.1이잖아요. 그렇죠? 자, 추가. 두 번째 시나리오는 이율 11.5%라는 이름으로 변경되는 셀을 그대로 유지하니까 넘어가시면 되고 확인. 이때 연이율은 0.115라고 써도 되고 또는 11.5%라고 쓰셔도 되고 그렇게 확인 누르면 시나리오 두 가지가 완성이 된 거죠. 이때 요약 버튼만 누르시면 되는 거예요. 요약을 누르시면은 만기 금액의 결과가 변경되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어보네요. 그러면 오케이 확인. 자, 지금 현재 값하고 2월 10%, 2월 11.5%는 두 가지 시나리오가 만들어졌어요. 자, 근데 어디 만들어졌나 볼게요. 기출공일 시트 왼쪽에 시나리오가 생겼죠. 아까 새로 생성하면 왼쪽에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근데 문제지 마지막에 뭐라고 써있냐면요. 기출공일 시트 바로 뒤 오른쪽으로 위치시키래요. 그럼 시나리오 요약 2라고 하는 얘를 끌고 기출공일 오른쪽에다 끌고 나가셔야 돼요. 얘는 시험을 문제를 볼 때 새로 생성된 시트가 생겼잖아요. 그렇죠? 이 시트를
왼쪽에 돌아, 오른쪽에 돌아, 앞에 돌아, 뒤에 돌아라고 알려줘요. 그럼 그걸 틀리면 안 돼요. 우리 문제에서는 바로 뒤에 위치시키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 문제는 뭐라고 써 있냐면 바로 앞에 위치시키시오라고 돼 있죠. 버스 요금 얘기하는 거. 앞에 위치시키시오라는 거는 신경 안 써도 되는데 바로 뒤에 위치시키시오라고 하는 거는 마우스를 끌고 순서를 바꾸셔야 돼요. 안 바꾸면 틀린 거예요. 얘는 구분 점수가 없어요. 맞으면 10점, 틀리면 빵점 이렇게 돼요. 굉장히 치명적이에요. 잘못해서 위치를 틀려버리면 다 해놓거나 틀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위험하죠. 그렇죠. 자, 기출 02번 문제 한번 볼게요. 얘는 버스 요금이 현재 1,500원인데 200원 인하, 200원 인상이라는 시나리오를 만들 거예요. 근데 여기는 이름 상자 이름 뭐 변경하라는 말은 없어요. 없으면 그냥 하면 되지 뭐. 버스 요금에다 클릭해 놓고 가상 분석 시나리오 관리자 추가. 첫 번째는 200원 인상 인하 200원 인하라는 시나리오를 만들 거고요. 변경되는 셀은 B의 네 번째 1,500원짜리고요. 확인 눌러서 1,300원으로 바꿔주고 1,500원에서 200원 인하했으니까 추가. 이번에는 200원 인상이라는 시나리오를 만들 거고요. 변경되는 셀은 아까 그대로 1,500원짜리 맞고요. 확인 눌러주고 1,500원이 아니라 200원 인상됐으니까 1,700원으로 갈 겁니다. 그렇게 두 가지 시나리오를 만들었고요. 요약을 누르시면 영업이익률이 바뀌는 겁니까? 영업이익이 바뀌는 거죠? 쥐가 알아서 영업이익률로 갔는데 우리는 이익률이 아니라 영업이익을 가는 거예요. 그렇죠? B의 8이라고 클릭을 하셔야 돼 있다는요. 확인 누르면 현재 값 두 가지 시나리오를 만들었어요. 근데 기출 02번 문제 왼쪽에 생성된 거죠. 바로 앞에 위치시키려고 하니까는 그대로 두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끝났어요. 시나리오는 준비할 게 뭐뭐라 그랬죠? 이름 상자 등록하는 거, 이름 등록하는 게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이 마무리가 되면 어느 셀이 변동될지를 마우스로 클릭이나 드래그 해서 가상분석 시나리오 관리자로 들어가면 수월하다 그랬고요. 그래서 여기다 시나리오를 추가하시고 추가될 때 뭐가 변동되는지 얼마로 금액으로 변하는지를 기록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 시험에는 보통 두 가지 시나리오를 만들려고 그래요. 그렇게 시나리오 만든 다음에 최종적으로 요약 버튼 눌러주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시나리오를 내가 잘못 만들었어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아까 이렇게 A 반품 수량, B 반품 수량 이걸 넣어야 되는데 모르고 그 말을 못했어요. 그럼 여기가 A의 5번째, A의 6번째 셀 주소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시나리오 요약 자체를 삭제하시고 다시 A 반품 수량, B 반품 수량, 이름 상자에다 이름을 다 등록하시고 나서 다시 요약을 들어가서 확인 누르면 시나리오가 만들어져요. 그럼 제대로 되는 건데, 지금은 시나리오 1번, 시나리오 2번, 시나리오 요약 3번, 시나리오 요약 4번 뭐 이렇게 숫자로 증가되는 거잖아요. 어차피 우리 시험은 시나리오 요약 하나만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나리오 요약 뭐 1, 2, 3, 4 이런 숫자는 안 나올 겁니다. 이 숫자 안 나오고 그냥 시나리오 요약만 나올 거예요. 근데 기존에 있는 걸 무시하고 유지한 상태에서 시나리오를 만들면 시나리오 요약 2, 3, 4, 5 막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잘못 만들어진 시나리오는 삭제해버리고, 시트 자체를 삭제해버리고, 삭제해버리시고 다시 시나리오를 이제 요약 버튼 누르셔갖고 만들어 완성하시면 돼요.
자, 부분합, 피벗 테이블, 시나리오 이 세 가지가 가장 점수가 10점씩 줘요. 보통 10점씩 주고 빈도수가 높아요. 얘네들은 출제 빈도가 높아요.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배웠던 데이터 표 이런 거 있죠? 그런 애들은 자주 안 나와요. 나오더라도 점수가 좀 약하고요. 다른 여러 개가 한꺼번에 나오기도 하고. 자, 이번엔 13번째 데이터 통합 문제 볼 겁니다. 13번째 데이터 통합. 자, 통합이라는 문제가 나왔는데요. 얘를 살짝 제가 옮겨갈게요. 여러분 보시기 수월하게 여기로 옮겨가서 할게요. 얘가 밑에 있어가지고 보시기 좀 불편할 것 같아서 옆으로 옮겨놨습니다. 자, 통합이라는 말은 뭐냐면요.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데이터들을 한 군데서 말 그대로 통합하는 거예요. 지금 서울 대리점에도 냉장고, 오디오, 비디오, 카메라, 냉장고 이런 걸 팔았고, 부산 대리점에도 냉장고, 오디오, 냉장고, 비디오, 카메라 이걸 팔았는데, 지금 보시면 품목의 순서가 다 달라요. 냉장고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막 여러 번 나옵니다. 그런데 판매 현황을 냉장고, 오디오, 비디오, 카메라 네 가지 물품만 나는 정리정돈을 하고 싶은 거예요. 목표값이 먼저 나오든 판매량이 먼저 나오든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요거 데이터를 이쪽에 있는 데이터들을 다 끌고 올 거예요. 근데 반드시 블럭을 먼저 잡고 들어갑니다. 여기가 아니고요. 블럭을 잡는 데는 색깔을 보여드리면 여기만 블럭 잡는 거예요. 위에는 이름이니까 안 해도 돼. 이거 제목이니까. 자, 요거만 블럭 잡고 데이터 통합. 자, 문제 보니까는 합계 계산하라 그랬나요? 합계라고 맞네. 예. 서울 부산 대리점 판매 현황의 합계를 표시하시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합계 그대로 두시면 되고, 첫째 참조. 마찬가지로 얘는 글자에 들어가지 않고요. 품목서부터 블럭을 잡으시고, 서울 대리점 거 품목서부터 블럭 잡아서 추가. 부산 대리점도 품목서부터 쭉 블럭 잡아서 추가. 즉 서울, 부산 두 군데 대리점 거를 참조할 거예요. 이때 지금 보시다시피 첫 번째 줄 목표량, 판매량, 판매액, 목표량, 판매량, 판매액을 사용할 거고요. 왼쪽에 냉장고, 오디오, 비디오, 카메라라는 왼쪽에 있는 항목을 사용할 거예요. 반드시 두 개 체크하셔야 돼요.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 끝. 그럼 서울 대리점에 있는 냉장고, 부산 대리점에 있는 냉장고 얘네들을 다 더해서 여기 넣은 거예요. 되게 편해요. 함수 뭐 는, 썸 이런 거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데이터 통합 기능에 들어가서 합계, 그럼 합계가 되고, 만약에 얘들을 블럭 잡아서 지우고 얘네들의 평균을 구하고 싶다 그러면 함수만 평균으로 바꿔치기 하면 되고요. 참조 영역은 그대로 뒀으니까 그럼 평균이 나오는 거고요. 되게 편해요. 자, 블럭 잡고 통합에 가서 합계로 바꾸시오 그러면 얘네들은 아까 참조 영역으로 이미 추가했었으니까 확인 누르면 합계가 나오는 겁니다. 자, 기출공일 한번 가볼게요. 데이터 통합은 마우스로 드래그 하시면 끝나요. 자, 149쪽에 나와 있는 기출 공일 한번 가볼게요. 기출 공일은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한번 보세요. 데이터 통합 기능을 이용하여 김포공항 입국자 수, 그 다음에 부산공항 입국자 수를 평균을 계산해서 넣으래요. 자, 그러면 요렇게 블럭을 잡고 통합 들어가시면 되고,
평균으로 바꾸시면 돼요. 자, 먼저 블록을 잡으시고 통합에 가서 합계가 아니라 뭐로? 평균으로 바꾸시면 되고요. 이때 참조 영역을 잘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블록 잡으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지금 통합해서 결과가 나올 곳이 국적부터 나오는 거죠. 그럼 얘도 국적부터 블록 잡으세요. 만약에 국적과 이국자수 사이에 구분이 들어가 있는 건 상관없어요. 어차피 우리 입국자 수만 출력할 거잖아요. 입국자 수만. 구분은 안 가져올 거잖아요. 사이에 껴있으면 상관없는데 이렇게 블록 잡으면 안 돼요. 그럼 구분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돼요. 근데 여기는 국적이잖아요. 국적. 그래서 국적을 기준으로 블록 잡아서 추가. 부산공항도 국적서부터 블록 잡아서 추가. 그 다음에 첫행 왼쪽열. 첫행은 입국자 수고, 왼쪽열은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독일이고 하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국적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거잖아요. 그럼 국적부터 블록이 들어가야 돼요. 아까도 품목을 기준으로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품목부터 블록이 들어간 거예요. 근데 품목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들은 순서가 뒤바뀌어도 상관없고요. 목표량, 판매량, 판매액이라는 이 세 글자 있잖아요. 왜 세 항목 이것도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은 없어요.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 세 가지를 출력할 거라는 거고, 만약에 제가 여기만 계산할 거예요. 요거만 막 판매액 빼고 이렇게만 블록 잡아도 돼요. 여기 판매액이 있었는데 나는 판매액은 계산하지 않고 나는 특히 냉장고 오디오만 할 거야. 그럼 냉장고 오디오만 블록 잡으시면 돼요. 그 통합에 가서 확인 누르면 요거만 계산돼요. 지금은 다 할 거지만 내 마음대로 하시면 되는 거죠. 시작하는 항목만 중요한 거예요? 응? 요거. 네, 이 항목이 반드시 첫 번째 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기출공일은 국적이 첫 번째 있는데 여기는 구분이 첫 번째 있잖아요. 이렇게 블록 잡으면 안 되고 여기만 블록 잡아야 된다. 구분은 빼고 국적과 이국자 수만 필요한 거니까 이렇게 블록 잡는 거. 그게 중요한 거죠. 자, 기출공일은 좀 특이해요. 지금 서울지점 매출 현황을 가져올 건데 지금 잘 보시면 매장명이 왼쪽에 있죠. 판매량은 끝에 있어요. 중간에 낀 제품명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때는 다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어차피 제품명은 안 가져올 거니까는. 자, 이제 문제가 좀 틀려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현대로 시작하는 매장 거를 계산하래요. 현대. 근데 제가 여기다 현대라고 쓰면 어떻게 돼요? 현대 잠실, 현대 명동, 현대 잠실은 있어도 현대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뭐라고 써야 되냐면은 현대 별표라고 쓰는 거예요. 현대 별표. 그러면 현대로 시작하는 것. 그리고 코리아로 끝나는 거라 그랬죠? 그때는 별표 코리아. 이렇게 매장 명칭을 내가 입력을 해놓고 시작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까는 뭐 지정을 해놨으니까 그것만 하면 되는데 이 지정을 내가 직접 입력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별표는 뭐라고요? 아무거나 다. 여기서 말하는 별표는 영어로 all이에요. all. 그러니까 현대 별표라고 되어 있는 거는 뭐냐면 현대라는 글자 시작하는 것. 그 다음에 별표 코리아는 코리아로 끝나는 것. 이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왼쪽에 두 글자는 현대고 그 나머지는 아무거나 와도 된다. 그리고 별표 코리아는 아무거나 와도 되는데
뒤에 세 글자는 반드시 코리아로 돼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고. 그럼 이거는 뭐죠? 별표, 성, 별표는 뭐예요? 글자 속에 성이 포함된 것. 첫 글자는 아무거나 와도 되죠? 뒷 글자는 뭐가 와도 상관없죠? 근데 성이라는 글자만 있으면 돼. 성으로 시작하든 성으로 끝나든 성이 두 번째로든 뭐 두 번째에서 끝에서 세 번째든 하여튼 성이라는 글자가 포함되면 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주소에서 이렇게 되면 뭐가 될까요? 주소에서 목동이라는 글자가 포함된 거.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이라고 돼도 되고, 경기도 저기 예를 들어서 뭐 강원도 무슨 구 목동 아파트 이래도 되고, 뭐 예를 들어서 전라북도 뭐 어디에 있는 목동 빌라 이래도 되고, 하여튼 목동이라는 글자가 포함된 거. 목동이라고 포함된 거. 예. 이거는 뭐다? 주소에 목동이 포함된 것. 그러니까는 이런 것들이 시험에 필기 시험에 물어봐요. 이런 것들. 실기 시험에는 뭐 이렇게 묻지는 않는데 필기 시험에는 묻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은 현대로 시작하는 것, 코리아로 끝나는 거를 직접 내가 조건을 써줘야 된다. 그리고 나서 이제 블록 잡고 최대값 구하는 거니까 통합 최대값이고요. 최대값 맞죠? 그렇죠? 합계네. 최대값이 아니라 문제는 최대 매출 현황이라고 써 있는데 합계를 계산하래. 틀릴 뻔했어요. 자, 그럼 참조에 가서 이렇게 블럭을 잡고 첫 행 왼쪽면. 그러면 첫 행은 판매량을 가져올 거고 왼쪽 열은 현대로 시작하는 거, 코리아로 끝나는 걸 가져올 거다. 그럼 중간에 낀 제품명은 상관없다. 추가해주고 합계 나온 거다. 그런데 아까 통합해 보니까 이런 거 있었죠. 이런 거. 이건 뭐냐면 원본 데이터 연결한다는 뜻인데 얘는 안 돼요. 여기서는 지금 상태에서는 얘를 체크하고 확인 누르면은요, 이 원본 데이터 연결이라는 항목은 같은 워크시트에서는 안 되고 다른 거를 가져올 때 쓰는 거예요. 다른 곳에 있는 거를 가져올 때. 14번째 목표값 찾기. 여기는 금방금방 지나가요. 금방금방 지나갑니다. 자, 목표값 찾기 14번째 거 들어갑니다. 이제 두 개 더, 이제 이것까지 포함해서 3개 남았어요. 자, 시나리오는 어떤 경우죠? 기간이 변동되면, 기간이 오래 넘어가거나 기간이 이제 줄어들거나 늘어나면은 월 상환액이 얼마로 갈 것인지를 예측해 보는 거죠. 이율이 얼마로 변하면 월 상환액이 얼마로 변동될지를 미리 예측해 보는 거예요. 근데 목표값 찾기는 거꾸로 결과가 있는데 이 결과를 조작하고 싶은 거예요. 얼마로? 3만원으로 조작하고 싶어. 얘를 3만원으로 조작하려면 금액은 건들 수 없잖아요. 기간을 바꾸든 이자를 바꾸든 바꿔야 되겠죠. 그렇겠죠. 아까 시나리오는 기간이나 이자를 변동하면 이때 상환액이 얼마로 변동되는지를 시나리오별로 만들어서 보는 거였지 않습니까? 거꾸로 결과치를 바꾸고 싶은 거예요. 난 매달 44,000원 못 내. 그러면 얼마씩 낼 수 있니? 나 2만원씩은 낼 수 있어. 그래? 그러면 기간을 바꿔야 되겠네. 이자는 정해져 있는 거고 금액은 정해져 있으니까 기간을 늘리는 수밖에 없죠. 오랜 기간 동안 납부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과연 몇 년간 이 사람이 납부할까요? 이런 거예요. 역으로 하는 거. 그래서 반드시 여기는 수식이 들어있어야 돼요. 자, 100만 원을 2년간 6%로 납부하면, 그래서 매달 2년간 이제 상환을 해야 되기 위해서는 이상한 함수를 써서 계산이 나온 거예요. 이렇게 뭔가 공식이 들어있어야만 돼요. 꼭 이 자리에는. 그리고 거기를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편합니다. 다른 데 클릭하지 마시고 여기를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수월해요. 가상 분석, 목표값 찾기. 자, 수식이 여기 적혀 있었죠? 그 마우스를 클릭하고 들어왔으니까 거기를 클릭하고 오지 않습니까? 편해요. 얘가 얼마가 됐으면 좋겠다고요? 찾는 값이 얼마라고요? 아까 2만원. 요 44,000원 적혀있는 이 자리가 2만원이 됐으면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왼쪽에 입력이 세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 중에 뭐를 건들 거다? 금액은 못 건들잖아요. 이자는 고정된 거니까 기간을 바꿀 수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 기간을 선택해 주시면 돼요. 그 확인 누르면 매달 2만원씩 납부하면 되는데, 여기 자세히 클릭해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나? 숫자가 5가 아니고요. 이렇게 복잡해요. 이렇게 복잡합니다. 이거를 내가 다 입력을 못하죠. 정확히 이걸 못 맞추잖아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대충 통박 굴린다 그러잖아요. 그걸 못하죠. 이렇게 복잡한 숫자를 우리가 어떻게 못 풀어내는 거죠. 그래서 가상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가상으로. 자, 기출공유로 한번 가볼게요. 153페이지. 지금 계열 A, B, C, D가 있고 합계가 나와 있어요. 그 F7번이 뭔가 보세요. 광고 비용이네요. 광고 비용. 이 광고 비용이 너무 많이 나간 거예요, 지금. 이 사장님이, 야, 이거를 5만원으로 좀 정해자. 우리 5만원. 5만 5천원 너무 비싸니까는 5만원으로 정합시다. 그랬어요. 그러면 A, B, C, D 네 중에 하나가 바뀌어야 5만원이 되겠죠. 그때 책에서는 뭐라고 했냐면은 D 7번째. 요거. D 7번째 거, 얘가 얼마로 줄을 바뀌면 5만원 되겠냐. 당연히 5,228원 빼면 되죠. 그러면 13,368원에서 5,228원 빼면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입력 요소 중에서 지금 계열 C에 있는 값이 변동되면은 합계가 바뀌는 게 아니라 합계를 고쳐서 계열 C를 조정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에 보시다시피 이렇게 공식이 들어있다는 얘기죠. 여기가 그냥 순전히 숫자로 55,228원 이렇게 적혀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다행히도 공식이 들어가 있어야만이 계산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제 그 자리에다 클릭하고, 왜냐면 다른 데 클릭하고 목표값 찾기 누르면 수식이 어디 있는지 다시 클릭을 해 와야 돼요. 여기다 지금 뭐로 클릭하고 들어왔으니까 수식이 여기 있습니다 라고 들어와야 되는데, 그러지 말고 아예 처음부터 클릭하고 들어오자. 그래서 가상분석 목표값 찾기에 들어와서 수식이 껌뻑거렸고 이 값이 얼마로 바뀌었으면 좋겠다? 5만원. 그러면 이거로 인한 넷 중에 하나가 바뀌어야 될 텐데, 이때 바뀔 셀은 D 7번째 셀, 문제에서 얘기해 준 대로 확인 누르면 아까 5,200 얼마를 뺐더니 8,140원이니까 딱 5만원 되네요. 그렇죠. 이렇게 하는 게 가상 분석의 목표값 찾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분합, 피벗 테이블, 시나리오가 좀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데이터 표, 통합, 목표값 찾기, 요 세 가지는 간단하게 지나갈 수 있고요. 그런 거예요. 아무래도 이런 문제는 잘 안 나와요. 피벗 테이블, 부분합, 시나리오가 많이 나오는 편이고, 그리고 걔네들은 10점짜리 2개가 나오고요. 만약에 이런 게 나온다 그러면 부분합 하나에 목표값 찾기하고
데이터 표하고 두 개를 넣어서 걔네들은 5점 5점. 아니면 뭐 데이터 통합 문제 하나하고 시나리오하고 데이터 통합 목표값 찾기 이렇게 세 문제가 나오는데 시나리오는 10점, 데이터 통합은 5점, 얘도 5점 뭐 이렇게 나오고. 근데 간혹 보니까는 뭐 데이터 통합 이것도 10점으로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 나오면 땡큐지 우리한테는. 한 장 더 넘겨보시면 기분 나쁜 글이 있어요. 자격증 합격했다고 열불나는 글을 써놨어요. 이 사람 사진은 계속 나와요. 작년에도 이 사람 책이 나왔고 재작년에도 이 사람 책이 나왔어. 좀 바꾸지. 읽어보시면 이게 언제 때 얘기야? 디스켓 저장 방식에서 하드디스크로 저장하는 방식이 바뀌었. 이거 한 10년 넘게 울거먹은 책인데. 아 참네. 되게 어려 보이는 애띤 얼굴인데 애가 학교 다니겠다 이러면. 자 매크로 한번 볼게요. 여러분도 합격하셔가지고요, 난 이렇게 공부해서 합격했어요 라는 후기를 출판사로 보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얼굴이 여기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글을 썼기 때문에 소정의 사례금도 나와요. 괜찮아요. 사례금 받으면 좋아요. 제 얼굴이 실려있는 책도 많아요. 그 저작권이라 초상권이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돈 줘야 돼요. 아는 사람이 제 얼굴을 좀 사용하겠다라고 하면 그냥 쓰세요 라고 하는데, 모르는 사람이 제 사진을 쓰겠다 그러면 돈 줘 그러죠. 근데 돈 달라고 하면 또 니가 안 써 그러겠죠. 자 15번 문제를 볼게요. 매크로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매크로는 구분 동작을 연속 동작으로 만드는 거를 매크로라 그랬어요. 우리 시험은 그래요. 우리 시험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하면 좋아요. 자, 문제를 한번 상황을 만들어 볼게요. 자, 아이가 학교를 가는 과정을 한번 구분 동작으로 해볼게요. 학교에 등교하기 전까지 일들. 제일 먼저 뭐 합니까? 둥근 해가 떴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렇죠? 밥을 먹고 양치하고 세수하고 옷을 갈아입고 가방 들고 집을 나선다. 그렇죠? 그래서 학교 가는 거잖아요. 우리 노래 이런 거 있잖아요. 둥근 해가 떴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구분 동작이에요. 아침에 엄마가 뭐라 그러냐면, 야 둥근 해가 떴다 일어나. 제가 벌떡 일어났어요. 밥 차려놨으니까 빨리 밥 먹어. 밥을 먹어요. 밥 다 먹었으면 양치하고 세수해. 세수 다 했어요. 야 옷 갈아입어. 가방 들어. 나가. 매번 이렇게 하잖아요. 그 다음날도 되니까 엄마가 야 둥근 해가 떴어 자리에서 일어나.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애가 어차피 내가 눈 뜨면 이 순서대로 할 건데 엄마가 매번 하라니까 짜증나는 거야. 그러니까는 그 다음날도 얘야 둥근 해가 떴다 그랬더니 애가 하는 말이, 엄마 알아나. 내가 알아서 할게. 쭉 하면 되지? 오케이. 그러면 등교하기 전까지 모습을 네가 알아서 해. 그러면 순서대로 하나 둘 셋 넷 축축축 실행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구분 동작으로 되어 있는 거를 연속으로 실행하는 거를 매크로라고 보시면 돼요. 자, 먼저 합계를 구하래요. 합계. 근데 합계를 어떻게 구해요? 일단 일로 와야죠? 와야 될 거 아닙니까? 어디 있든지 간에 일로 와야 합계를 구할 거 아닙니까? 여기서 합계 구하면 안 되죠. 자, F의 네 번째 셀로 오죠?
그리고 는 sum 해가지고 합계 구하죠. 합계 구한 거를 자동적으로 쫙 이렇게 하겠죠. 그러면 끝났잖아요. 그렇죠. 이 과정을 먼저 기록해 놔야 돼요. 기록을 해 놔야 순서대로 할 거 아니야. 한번 해볼게요. 그런데 여기에 메뉴가 없어요. 지금 메뉴가 있어야만 하는데 한번 해볼게요. 오피스 단추 눌러서 엑셀 옵션 가서 리본 메뉴에 개발 도구 탭 표시하셔야 돼. 요거. 그러면 여기에 개발 도구라고 떠요. 이게 있어야만 매크로를 해요. 2007은 어떻게 했다고요? 책에도 나와 있어요. 책에 나와 있습니다. 157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오피스 단추 눌러서 엑셀 옵션에 가서 여기 세 번째 줄에 있는 거 요거를 체크하면 돼요. 체크하면 돼요. 여러분 댁에 있는 엑셀이 2010이면 약간 달라요. 엑셀 2010은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파일에 가서 옵션에 가서 이 화면도 좀 많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옵션에 가서 없죠? 없잖아요. 어디로 가야 되냐면은 고급. 정정. 리본 사용자 지정. 죄송합니다. 리본 사용자 지정. 리본이죠, 리본. 이게 리본 메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리본 사용자 지정에 가서 개발 도구가 빠져 있네. 개발 도구가. 개발 도구를 체크하고 보기에서 끝나는데 확인을 누르면 그때 비로소 개발 도구가 떠요. 2010은 파일에 가서 옵션에 가서 리본 사용자 지정에 가서 개발 도구를 안 할 건지 할 건지 안 하겠다라고 하면 빼면 되고 필요하다 그러면 선택하시면 되고 그렇게 해서 필요 없으면 빼고 필요하면 선택하고 그러면 개발 도구란 메뉴가 뜬다라는 거죠. 이 개발 도구란 메뉴가 있어야만이 매크로를 할 수 있어요. 한번 해볼게요. 자, A의 첫 번째도 클릭해 놓은 상태에서 뭐 여기 있다도 상관없습니다. 네. 개발 도구에 가서 매크로 기록을 할 거예요. 매크로 기록. 자, 매크로 이름이 뭐라고 돼 있어요? 책에 합계라고 돼 있죠? 매크로 이름이 1번 성명별 합계를 자동 합계 기능을 이용하여 계산하는 매크로를 생성하는데 그놈의 매크로 이름을 합계라고 지정하라고 되어 있죠. 근데 매크로 이름은 자동으로 매크로 1, 매크로 2 하고 자동으로 나옵니다. 근데 이 매크로 이름을 안 쓸 거고 합계라는 매크로를 쓸 거예요. 근데 매크로 이름에는 반드시 첫 번째 글자는 문자로 시작해야 되고 중간에 숫자가 들어가도 돼요. 숫자로 시작할 수는 없다 그랬고요. 빈칸도 허용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통합 문서 현재 저장되는 위치가 아까 세 군데가 있다 그랬죠. 세 군데. 아까 우리 이론 설명할 때. 그 다음에 바로가기 키 명령도 있다 그랬잖아요. 이건데 바로가기 키는 대문자 소문자만 돼요. 우리말 숫자 아무것도 안 돼요. 영문자 대문자 소문자만 돼요. 여기는 이거 하라는 말은 없으니까 확인 누를 겁니다. 자, 그러면 매크로 기록이라고 했던 단추 이름이 기록 중지로 변해 있어요. 지금 뭐냐면 지금부터 제가 마우스로 클릭하고 돌아다닐 텐데 그게 다 기록이 되는 거예요. CCTV에 찍히는 거야. 그러니까 불필요한 행동을 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그러나 이 상단에 있는 메뉴를 클릭하는 거는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 메뉴판 안에 있는 항목을 클릭하면 그건 기록이 들어가요. 자, 첫 번째 일로 와야 된다 그랬죠? 여기 와야 된다 그랬잖아요. 자, 그 다음에 자동확계 버튼을 누를 겁니다. 수식에서 또는 홈에도 있어요. 홈에도 자동확계가 여기 있는데 수식에 가시면 자동합계라는 게 있어요. 이걸 누르래요. 왜? 문제지에 자동합계 기능을 이용해서 그랬거든. 는 sum 쓰는 게 아니라 자동합계 버튼을 누르면
알아서 자기가 넣은 썸이라고 뜨네. 엔터. 하나 계산됐잖아요. 얘를 클릭하고 자동 채우기를 쭉 하겠죠. 끝난 거죠. 그렇죠. 더 이상 안 해도 돼요. 이대로 블럭이 잡혀있는 상태로 끝내도 상관없어요. 개발 도구에 가서 반드시 기록 중지. 끝났어요. 자, 그러면 요거 지워놓고, 아까 우리 어떻게 썼냐면 여기 왔죠? 자동합계 기능에서 계산했죠? 자동차기 쫙 했죠? 그거를 하나하나 구분 동작을 기록을 했다 그랬잖아요. 자, 매크로 가서 매크로 대화 상자에 가서 합계란 매크로를 실행시키면 쫙 돼요. 매크로 대화 상자에 가서 합계라는 매크로를 실행시키면 되는데 되잖아요. 그렇죠. 자, 가서 이 합계란 매크로를 편집 눌러보시면 이상한 명령이 적혀 있을 거예요. 이게 명령이에요. 명령. 처음에 F 네 번째로 갔고요. 계산했고요. 선택한 상태에서 자동 채우기 쫙 했어요. 그 과정을 여기다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마우스나 키보드로 어디를 클릭 했지 않습니까? 드래그 했잖아요. 그게 명령어로 쫙 기록이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직접 여기 와서 들어와서 키보드로 명령을 써도 되고요. 우리 쓸 줄 모르니까 그냥 클릭하니까 들어온 것 뿐이고요. 참고로 커마리 1급은 입력해야 돼요. 저거 어렵겠죠. 그렇죠? 자, 빠져나가시면 되고요. 자, 그런데 매번 와가지고 매크로에 가서 합계 매크로를 실행해라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귀찮잖아요. 귀찮은 거라. 그래서 도형을 하나 만들어 놓고 얘를 딱딱 누르면 합계가 착 나오게 하고 싶은 거야. 얘를 딱 클릭하면 합계가 착 나오게 하면 편하잖아요. 그렇죠? 그 도형을 하나 그려놓고 오른쪽 눌러서 매크로를 도형에다 지정하면 돼요. 합계 매크로를 지정할 겁니다. 그러면은요, 여기 아무것도 지금 안 썼지만 요거다 합계라고 써놓으면 금방 알아볼 수 있겠죠. 그렇죠? 자, 이제 보세요. 얘를 손가락 표시로 나타납니다. 얘를 딱 클릭하는 순간 촥 합계가 들어가고요. 자, 이제 누르면 촥 합계가 들어가요. 그렇죠? 근데 우리 책에는 어떻게 설명했냐면 도형을 먼저 그려요. 그린 도형에다가 매크로를 지정을 해요. 근데 매크로는 아직 안 만든 상태라고 가정해 봅시다. 우리는 매크로를 먼저 만들고 나중에 도형을 그려서 연결을 했죠. 그게 제일 편해요. 1. 매크로를 작성하고 2. 도형을 그리고 그 도형에 매크로를 연결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수월한 방법인데 책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도형을 그리고 책에서는 도형을 그려서 도형에 매크로를 연결하는데 만들어진 매크로가 없잖아요. 그래서 매크로를 작성하게 돼요. 책은 이렇게 설명해 놨어요. 어떤 거라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책대로 할 겁니다. 책대로. 자, 그래서 자세한 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매크로를 할 거고요. 매크로 하고 차트를 또 할 거예요. 차트. 그러면 예상한데 아무래도 필기, 실기 다음 시간에 어차피 실기 다 해야 될 거고요.
상황 봐서 필기책이 또 필요할지는 그때 가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다음 시간에는 실기책만 갖고 오세요. 실기책만. 이거 할 때요, 선생님. 네. 맨 위에 그 홈에 있는 시그마 자동 합계 그 마지막에 두 번째 해주셨잖아요. 예. 수식에 가서 자동합계 누르는 거요. 예. 아니요, 홈에 가서. 홈에 가서도 저 끝에 자동합계가 있고요. 예. 여기 있는 자동합계나 예. 이 자동합계나 수식에 가서 자동합계나 같은 거예요. 아무거나. 예, 상관없습니다. 요 자동합계가 아무래도 좀 큼지막하게 잘 보이죠.